우선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동일한 전처를 하기 위해 두 데이터를 합쳐서 데이터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d.concat 을 이용하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로나 세로로 합칠 수가 있는데요. 트레인 테스트 is 0을 하면 위에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고 아래에 테스트 데이터는 그대로 붙는 형태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되는 데이터 프레임은 총 34,457개의 로우를 갖고 20개의 컬럼을 갖는데요. 아까 제가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은 20개의 컬럼과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은 19개의 컬럼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에 없는 마지막 컬럼은 어떻게 채워지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결측지 형태로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측지 형태로 채워져서 하나의 직사각형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서 데이터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전처리를 해 나갈 텐데요. 제일 먼저 결측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속의 결측지를 찾는 방법은 isNu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isNull 이렇게 해서 괄호 열고 닫아주면 데이터란 데이터 프레임 속에 있는 값들이 null 값인지, 그러니까 결측치인지 결측치가 아닌지를 찾아주는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 대부분 false로 되어 있는데 occupy 타입을 보시면 이렇게 true 값들이 조금씩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컬럼이든 결측치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컬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텐데요. 그 방법은 여기에 현재의 결과물에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컬럼별로 이 null이 진짜 true인 값들을 카운팅을 해서 전부 더해서 그 결과 값을 하나의 시리즈 형태로 보여주는데요. 인덱스부터 이메일까지는 전부 null 값의 true인 값을 갖는 값들의 합이 전부 0입니다. 즉 해당 컬럼들은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occupy 타입을 보시면 11,323개의 결측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밑에 크레딧이라는 컬럼도 10,000개의 결측치가 존재한다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트레인이라는 데이터 프레임과 테스트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쳤습니다. 테스트는 로우가 10,000개이고 해당 컬럼에는 크레딧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쳤을 때 null 값으로 채워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기에 크레딧이 나와 있는 이 10,000개의 null 값은 테스트에서 나오는 값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트레인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속에 크레딧이 진짜로 null 값이 존재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 isNull 하고 sum을 해보시면 네, 트레인에는 크레딧의 null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스트와 트레인이 합쳐지면서 생긴 테스트의 크레딧 컬럼이 전부 null로 채워짐으로써 데이터에는 null 값이 그 크레딧 컬럼의 null 값이 10,000개로 이렇게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 데이터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희가 다뤄야 될 null 값은 요 occupy 타입인데요. 저희는 지금 가장 제출을 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을 하지 않고 이 occupy 타입이란 컬럼 자체를 지우는 방법으로 결측치를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을 지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에 drop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여기에 occupy 타입 occy 타입을 하고 해당 값이 로우의 인덱스에 해당하는지 컬럼의 인덱스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알려주는 방법이 a6 값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a6는 1 이렇게 해주시면 로우가 아닌 컬럼 중에서 occupy 타입이라는 것을 찾아서 해당 줄 컬럼 자체를 제거하라라는 명령어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라는 데이터 프레임 속에서 occupy 타입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사라진 값 자체가 반환돼서 이렇게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값을 다시 데이터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줘야 변경사항이 저장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경사항이 저장되었다면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라는 데이터 프레임 속에 넣을 값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데이터라는 데이터 프레임 속에 크레딧을 제외한 모든 컬럼들의 결측치는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의 컬럼들의 그룹을 나누어서 그 그룹별로 전처리를 적용할 텐데요. 그룹을 나누는 기준은 각 데이터의 컬럼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번 그룹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는 데이터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위에 보시는 컬럼들 중에 하나를 잡아서 젠더라는 컬럼을 잡고 유니크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요 유니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젠더라는 컬럼의 요소의 개수를 카운팅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는 지금 유일한 요소는 f와 m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걸 파이썬의 len이라는 함수 안에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두 개라는 요소의 개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각 모든 컬럼들의 그 요소의 개수를 카운팅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apply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한 번에 모든 컬럼들의 요소의 개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모든 컬럼들의 어떤 특정 방법을 적용할 건데요. 람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컬럼의 유니크를 얻을 거고 그리고 그 유니크 값의 길이를 반환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컬럼들, 즉 인덱스부터 크레딧까지 각 컬럼들의 유니크한 값들의 개수를 카운팅을 해서 하나의 시리즈 형태로 반환을 해주는데요. 저희는 이거 자체를 유니크 len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유니크 len이라는 시리즈는 인덱스로서 인덱스 젠더 카 등과 같은 데이터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인덱스로 갖고 이 값은 그 유니크한 값들의 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6,000개 정말 많이 존재하는 어떤 인덱스 컬럼도 존재하고요. 2개씩 존재하는 컬럼도 존재하며 2개 이상부터 한 10개 이하 이렇게 존재하는 값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저는 2개 이하, 2개를 초과하면서 10개 이하, 그리고 10개를 초과하는 이렇게 3개 그룹으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기존의 텍스트로 작성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개 이하, 초과, 10개 이하, 10개 초과하는 이렇게 3개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유니크 len이 2보다 작은 이라는 조건문을 걸게 되면 2보다 작은 부분은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false가 되는데요. 이 방법을 그대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true에 해당하는 값들만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인덱스를 하면 요소의 값이 2개 이하인 컬럼들의 이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그룹 1로 지정을 할 텐데요. 그룹 1에는 다음과 같이 젠더, 카, 리얼리티, 플래그, 모빌, 워크폰, 폰, 이메일 등과 같은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그룹 2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2는 유니크 len이 2보다 크면서 이와 동시에 10개 이하의 값을 가져야 하는데요. AND라는 조건문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조건의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개 이하,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룹 2에는
다음과 같이 child num, income, income type, age type 등과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3은 10개보다 큰 애들 데이터인데요. 여기는 조금 and라는 기호가 따로 필요 없이 10개보다 큰 그룹이 들어가게 됩니다. 3에서 이렇게 해서 각 그룹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해서 전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3개의 그룹들을 하나씩 전처리를 해볼 텐데요. 우선 그룹 1에 대해서 전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1은 요소의 개수가 2개 미만인 컬럼들의 집합입니다. 그룹 1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을 뽑아서 한 번에 확인을 해볼 텐데요. 데이터에 그룹 1을 넣어주시면 컬럼이 아니라 그대로 넣어줘야 되죠. 그룹 1을 넣어주면 그룹 1에 해당하는 7개의 컬럼의 데이터가 한 번에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의 컬럼, 젠더, 카, 리얼리티가 문자로 되어 있고 플래그 모바일부터 이메일까지 4개의 컬럼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컬럼은 모델 학습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젠더, 카, 리얼리티로 되어 있는 문자로 되어 있는 컬럼은 모델 학습에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숫자로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진 변수이기 때문에 각 요소들을 0 또는 1로 바꿔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젠더라는 컬럼은 우선 요소가 어떤 요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uniqu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젠더라는 컬럼의 유니크는 F와 M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을 0과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replace F M 해서 바꿀 녀석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이거를 0과 1로 바꾸겠다 하게 되면 원래 젠더가 F와 M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F와 M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F는 0으로 M은 1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것도 동일하게 바뀐 값을 데이터의 젠더라는 컬럼에 대입을 해주시면 값이 교체가 되어서 실제로 젠더라는 컬럼이 0과 1로 대체가 됩니다. 다시 그룹 1에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시면 값이 완전히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카와 리얼리티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 카라는 컬럼을 카를 replace한 값으로 채울 텐데요. 어떤 값이냐면 우선 카의 유니크를 먼저 찍어야겠죠. 카를 찍어서 n과 y로 바꾸고 이 n과 y라는 값을 각각 0과 1로 변경을 하면 이렇게 0과 1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행이 다 되었다면 카를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여기 젠더부터 카까지 변경이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리얼리티도 n과 y를 그대로 0과 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룹 1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0과 1만을 갖는 값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 전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 안에서 두 그룹 2에 해당하는 컬럼들만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2 컬럼이 아니라 그룹 2라는 리스트를 넣어줘야겠죠. 그룹 2에 해당하는 컬럼들은 child num, income type, edu type 등과 같이 총 7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크레딧은 빼고 생각을 해야겠죠. 저희가 이 크레딧 예측해야 되는 예측값 자체를 전처리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크레딧은 제외를 하고 child num부터 family size까지 총 6개의 컬럼들에 대해서 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고 문자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는데요.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문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숫자로 이루어진 child num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child num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child num에 value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는 child num 변수가 이름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child num의 value count를 이용해서 child num의 밸류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를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숫자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플롯으로 확인을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렇게 매플롯 라이브러리와 연동이 돼서 plot.bar라는 함수를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각 값들이 0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 1이 많고 2가 많고 3부터 19까지는 거의 값들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값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값들이 이상치로 취급을 하고 다른 전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2보다 큰 값은 모두 2로 바꾸는 전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특정 로우에다가 데이터의 child num에 접근을 할 건데 점이 찍혔네요. 데이터의 child num이 2보다 큰 애들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2보다 큰 애들은 애들의 로우의 인덱스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child num이 2보다 큰 로우를 모든 컬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찍어주고요. 이 중에서 저희는 child num 값만 바꿀 것이기 때문에 ROC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먼저 여기에 로우 인덱스를 넣어주고 컴마를 찍고 컬럼의 인덱스인 child num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child num이 2를 초과하는 값들의 child num 컬럼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해당 컬럼의 모든 값들을 2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데이터의 child num의 value count 플롯을 그려보면 이 이상의 값들은 모두 2로 편입이 돼서 0과 1, 2로만 이렇게 값을 갖게 되는 전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child num에 대해서 전처리를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2를 찍어야죠. 그룹 2를 찍어서 그룹 2 중 child num은 해결을 했고 income type, age type, family type, house type 이 4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전처리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애들을 replace를 이용해서 일일이 바꿀 수도 있지만 각각의 value count를 찍어보면 생각보다 값들이 많고 그럼 replace를 할 때 넣어주는 값들이 정말 많을 수가 있어요. 한번 몇 개의 값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apply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인데요. apply lambda x 길이를 찍을 거고 x에 unique 길이를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income time부터 family size까지 총 대여섯 개 많으면 10개까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면 저희는 0부터 5까지의 값을 일일이 쳐서 확인을 인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인코딩 방법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scikit-learn이 자동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러면 from scikit-learn에서 import preprocessing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겠습니다. 이 preprocessing 중에 레이블 인코더라는 것을 사용할 텐데요. 레이블 인코더를 사용해서 인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이 레이블 인코더는 카테고리컬 변수, 그러니까 인컴 타입이나 에듀 타입처럼 문자로 되어 있는 그 변수들을 숫자인 0, 1, 2, 3, 4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해주는 인코더입니다. 레이블 인코더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이 레이블 인코더의 fit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각 변수들을 트랜스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바뀌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인컴 타입은 총 5개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유니크를 이용하면 인컴 타입 속에 있는 유니크 값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값들이 어떻게 인코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0부터 4까지 값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니크. 어레이 형태로 변환을 하네요. 그러면 유니크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없고 어레이 형태 안에서 저희가 뭔가 유니크한 무언가를 알고 싶다 이러면 set이라는 자료형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유일한 값들이 0부터 4까지 총 5가지로 유니크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컴 타입이라는 커머셜 문자열 데이터들을 4개 0, 1, 2, 3, 4로 인코딩을 하였는데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체 에듀 타입이나 패밀리 타입, 하우스 타입 같은 것들도 전부 전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컴 타입에 레이블 인코더에 인코딩된 결과값을 집어넣어 주고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에듀 타입, 패밀리 타입, 하우스 타입 이렇게 4개의 컬럼을 전부 인코딩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룹 2에 대해서 문자형 데이터들이 전부 인코딩이 잘 됐는지 확인을 다시 해보면 문자로 이루어져 있던 모든 데이터들이 숫자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에 넣어주시면 모델은 scikit-learn 모델은 학습을 하고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이 테스트 안에 있는 널 값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소의 개수가 10개 이상, 10개를 초과하는 그룹 3번에 대해서 어떤 전처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데이터 프레임 속에 그룹 3번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인덱스 컬럼은 말 그대로 로우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컬럼이기 때문에 따로 전처리 해주지는 않겠습니다. 인컴 토탈부터 비긴 먼스까지 전처리를 해줄 텐데요. 우선 인컴 토탈부터 어떤 전처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컴 토탈 보신 바와 같이 인컴 토탈은 플롯 64의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고 최소값은 27,000, 최대값은 157만 5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구간 최소와 최대값 사이에 전체 값들이, 전체 요소의 개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길이를 들고 보면
인컴 토탈이라는 컬럼은 256개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 모델을 학습하는데 모델이 정확한 특징을 잡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65개의 값들을 어느 정도 구간화를 해서 모델 입력으로 넣어주었을 때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4개의 변수들 인컴 토탈, 베이스 버스, 베이스 임플로이드, 비긴 먼스 4개의 컬럼에 대해서 구간화를 진행하여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연속형 변수들을 구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그 구간을 손으로 나누고 그 구간의 구간 지점을 찾고 그 찾은 구간 지점들로 구간을 나눠서 직접 값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numPy와 판다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import numpy as np를 해서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받았고요. numpy에 히스토그램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numpy 히스토그램은 저희의 이 연속형 변수들을 입력으로 받고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이 연속형 변수들을 저는 지금 7개의 구간으로 나눈다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이 7개의 구간으로 나눴을 때 각 구간들의 분절점 그리고 각 구간들의 요소의 개수를 카운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변수를 각각 count와 bin divider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 bin dividers와 pandas에 존재하는 pd.c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이 데이터의 인컴 토탈 값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cut을 하고 요 데이터 인컴 토탈이라는 값을 수정을 할 텐데요. 그 수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bin dividers로 넣어주시면 원래는 인컴 토탈 값이 이렇게 실수형이었으면 각각의 실수 값들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로 인코딩이 된 형태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구간이 아니라 각 구간의 인덱스, 각 구간 자체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인코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인코딩을 해줬을 때 모델의 학습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해주는 여기에 속성이 레이블스로 총 7개의 구간에 대한 각각의 숫자를 넣어주시면 해당 구간 부분을 숫자로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레이블스를 넣기 전에 디바이더스에 약간의 조금 더 다른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include lowest라는 값을 true로 설정하게 되면 lowest라는 값을 true로 설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구간의 시작 부분을 그 구간 안에서 포함을 하지 않았는데 이 include lowest를 추가함으로써 구간의 시작점 또한 구간을 나누는데 포함하도록 이렇게 구간에 대한 분절점이 바뀌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값들을 저희가 나누는 구간들로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값들을 레이블스라는 속성을 통해서 인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코딩을 하는 방법도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친 것처럼 7개의 값을 전부 다 넣어주실 수도 있고 np.arrange 7을 해서 0부터 6까지 값들을 그대로 뽑아내실 수도 있고 포문을 이용해서 값을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labels for I in range 7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 pd.cut이라는 함수가 출력하는 값은 카테고리 데이터 타입이 카테고리인데요. 이 카테고리라는 데이터 타입은 시리즈와는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걸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값은 pd.factorize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순수하게 값들로만 뽑아낼 수가 있고요. 팩토라이즈를 했을 때
출력되어는 두 가지 변수 중 0번째, 가장 첫 번째 변수가 숫자형으로 이렇게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저는 이 정보를 데이터의 인컴 토탈 안에다 집어넣음으로써 데이터의 인컴 토탈 변수가 인컴 토탈 변수를 다음과 같이 int64 형태로 변환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 방법들을 days verse와 days employed, begin months에 동시에 적용을 해볼 텐데요. 각각에 대해서 제가 지금 했던 이 과정을 동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면 하나의 함수로서 해당 작업을 한 번에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하나의 함수로 작성해서 세 개의 컬럼에 동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 make b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여기에 array와 몇 개의 구간으로 나올지 n 값을 조정해 줍니다. n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array는 토탈 인컴, 원래 저희가 사용했던 토탈 인컴이나 days verse에 해당하는 하나의 시리즈 값을 의미하고요. 데이터에 days verse로 하시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데 지금 대부분의 값을 보시면 음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양수로 바꿔서 전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로 바꾸는 과정도 days employee와 begin months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해 볼 텐데요. 그러면 우선 array를 양수로 변환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저희가 했던 거는 어떤 작업이었죠? 이 그룹 안에서 bin dividers를 구했죠. 그리고 pd.c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간들을 나눈 애들을 인코딩을 했고, 그리고 나눈 애들 자료형을 int형으로 바꿔주는 작업도 하였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in count와 bin dividers가 나오는데, bin dividers는 np.histogram으로 array를 넣어줬고요. 해당 array 안에 빈스 값은 n개의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저희는 count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언더바라는 변수로 이 count를 표시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코드상 기능적인 차이는 없지만 사용하지 않는 변수는 이렇게 언더바로 해두시면 나중에 코드를 봤을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pd.cut이라는 함수에 이 array 값과 bin dividers를 넣고 labels로는 폼을 이용해서 그 해당 레이블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I for I in range 그래서 n개의 값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체 구간들을 다 구간의 시작점들도 해당 구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include lowest라는 변수를 true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커팅된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cut categories 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커팅된 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이제 이 부분을 판타스에 존재하는 factorize라는 함수를 통해서 int라는 int 자료형으로 변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0번째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bind 이렇게 하겠습니다. bind array 라고 해서 return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어떤 array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해당 array를 n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출력해주는 함수인데요. 한번 이 days verse에 해당 함수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days verse의 구간은 한 10개 정도로 나눠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전체 구간이 0부터
9까지 잘 나눠졌는지 한번 밸류 카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numpy 어레이의 밸류 카운트를 사용해서 요소의 개수를 카운팅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pd.serie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리즈라는 자료형으로 numpy 어레이를 시리즈 자료형으로 변환해 주시고, 그리고 변환된 자료형에서 밸류 카운트 함수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 스펠링이 틀렸네요. 시리즈는 여기도 밸류 카운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0부터 9까지 총 각 구간들에 대해서 요소의 개수도 적절하게 카운팅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구간화된 값을 이제 데이터의 네이버스에 그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스만이 아니라 위에 존재하는 days employed와 begin months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days employed는 구간을 한 6개로만 할까요? begin months는 4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의 그룹함을 확인을 해보시면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실수형으로 다양한 값들이 분포했던 그룹 3에 있는 컬럼들이 이렇게 구간화가 돼서 정수 형태로 인코딩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프레임 속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3가지 그룹, 요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요. 각 그룹별로 어떤 방식으로 전처리를 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렸습니다.